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지난 9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서양 세력,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고 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조선을 건들게 됩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조선이 최초로 맺은 근대식 조약인 강화도 조약, 그리고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각각의 내용, 그리고 그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오랫동안 조선을 통치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고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되게 됩니다. 고종이 어른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을 대신하여 직접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종은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통상계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친정을 시작할 때쯤에 조선 내에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인물들이 외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통상계화론 또한 등장하게 되고 고종은 통상계화론의 의견에도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일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적 외교관계를 요구하는 거절당하게 되고 이후 일본 내에서는 한국,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을 강제적으로 개항시키려고 합니다. 자, 일본은 군함인 운요호를 강화도에 파견합니다. 조선군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운요호에 포격을 가하지요. 그러자 운요호도 강화도에 포격을 하고 상륙하여 약탈 및 방화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갈등을 운요호 사건을 통해서 유발하고 이를 핑계로 조선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과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강화도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는 각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약 내용의 문제점을 각각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제1조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과 일본이 평등한, 그리고 조선을 자주국으로 높여주는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담긴 일본의 속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 기억납니까? 5번 학습지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과 조선은 군신관계를 맺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강화도 조약 제1조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기 때문에 청과 조선, 일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청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청의 간섭 없이 조선에 침투하겠다라는 목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제1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화도 조약 제4조 보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하여 3개 항구를 개항한다. 자, 부산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산을 개항함으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약 내용에 담겨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조선에서 개항할 항구를 일본이 지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부산에 이어서 원산, 인천을 추가적으로 개항하게 됩니다.
특히 원산을 개항함으로써 원산은 동해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원산을 개항함으로써 동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일본의 배가 마음대로 드나듦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일본의 속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제4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7조입니다. 조선의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정하도록 허가한다. 자,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바다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바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제10조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의 항구에 머무른 동안 죄를 지은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에 따라 심판한다. 치외법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치외법권. 자, 학습지 아래쪽 각주 5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 자, 조선에 온 일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조선 정부는 이 일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조선 땅에 온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인 것입니다. 치해법권은 여러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이 조약이 불평등하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제10조 치해법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를 하지 않는 조선 정부를 상대로 일본은 이미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조약을 맺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서양 국가에게 당했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조선에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게 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서양 세력과도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 주제입니다. 서양과의 조약 체결. 자, 여러 서양 국가들과 조선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아볼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체결한 조약의 이름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을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온 이후 조선의 그 내용이 알려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맺은 조선은 일본의 여러 인물들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2차 수신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번 학습지에서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2차 수신사를 통해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은 일본에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조선 책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연미국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에 고종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청나라 중국과 친하게 지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얼마 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맺은 상태였죠.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은 조선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선은 조선 책략의 책 내용에 따라서 미국과 연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청나라가 조선과 미국 사이의 조약을 중재해 줍니다. 청나라의 속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조금씩 침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청나라는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나라가 이미 오랫동안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 조선을 건들지 말아라는 자신들의 뜻을 밝히고 싶었죠. 이를 위해서 청나라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조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조선을 도와서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주인된 권리,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를 밝히고 이를 여러 나라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고 합니다. 기존에 맺었던 광화도 조약에서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관세를 맺어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우리나라 내부의 시장을 지킬 수가 있었죠. 조선은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에 대한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조선은 그만큼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것이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불리한 내용의 조약을 맺었다라는 조선을 알게 되면서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관세 부과를 요구하게 되고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미소 통상조약에도 여전히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영사재판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배웠던 치해법권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 학습지 아래쪽 각주 6번을 보면 있습니다.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타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만약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 또한 그 좋은 권리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혜국 대우를 조선은 미국에게 인정해 줌으로써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하나 더 새롭게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학습지 뒷페이지에 보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5조 14조가 있습니다. 5조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이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죠. 14조는 최혜국 대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이 미국에게 주지 않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게 주게 된다면 그 권리를 자동으로 미국에게 적용시켜주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내용 1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미국과의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수많은 서양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리하여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에 세계 국가들의 바쁜 흐름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 정리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번 학습지를 통해서 조선이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의 바쁜 흐름 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계의 모습 속에서 변화 속에서 조선 또한
나라를 근대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조선이 세계의 바쁜 흐름 속에서 나라를 바꿔나가는 모습인 개화 정책의 추진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조선의 성리학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 운동의 모습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학습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